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김재원이가 홍준표를 이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배신 세력들은 국힘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우리 우파 국민들도 김무성 지지 세력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정치 공작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지금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기정사실을 하고 홍준표는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입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좌파 언론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제 말을 믿지 않고 이 배신 세력들은 정치 공작을 완벽하게 성공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배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홍준표, 김재원, 황교안, 권성동, 전진성, 유승민, 이준석 이 세력들이 지금 완벽하게 정치 공작을 성공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얘네들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배신자 세력이 한 점 틀림없이 그대로 지금 제 예측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우파 국민들은 이 배신 세력들한테 완벽하게 쏘가서 이 김무성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내비둔 것이고요. 문재인을 공격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비둬도 죽을 이재명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공격해서 죽을 애가 아니고요. 문재인 세력이 이 정적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가만히 둬도 문재인 세력들이 이재명을 죽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 반 3년 동안을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은 운명공통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을 끌어내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끌어내려지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끌어내려졌으니까 이재명은 자동적으로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김무성 세력과 호남 문재인 세력은 한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문재인 호남 세력과 김무성 이 배신 세력이 완벽하게 지금 국정 주도권을 잡은 것이고요. 이 세력들이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을 속여서 계속 이제는 대놓고 이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김무성이 곧 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김재원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는 통찰력이 탁월하다. 아웃사이더가 아닌 본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김재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 행보를 평가하며 차기 대선에서 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 당이 어려운 입장에서 의견을 내놓고 계시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제 홍 시장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본류이고 국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김재원이가 말했네요. 그동안에 제가 수없이 김재원 배신자, 홍준표 배신자, 황교안 배신자 수없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홍준표를 배신자라고 할 때 수천 명의 구독자가 빠져나갔습니다. 김재원을 배신자라고 할 때도 그랬고 정강훈을 배신자라고 할 때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수천 명씩 빠져나가도 저는 계속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진실방송은 우리 정치일기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전 갑니다. 김재원은 김무성 절이고요. 대구시장 때 윤영아가 이 홍준표를 누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영아를 내보내니까 이 김무성 절, 김재원이가 마치 친박처럼 나와서 윤영아와 경합을 해서 결국은 홍준표를 대구시장 후보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절, 김재원이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홍준표가 대구시장 갔던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 이 문재인 정권에서 도왔던 것이고 김무성이가 김재원을 내보내서 계속 도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 배신자들이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지금도 황교안이가 또 전면에 나서게 돼 있고요. 나경원, 김재원, 유승민, 홍준표 이 자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고 김무성에도 이제 마포 포럼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장에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기 위해서 대구시장 홍준표로 나왔던 것이고요. 보수의 성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부활을 막기 위해서 대구시장에 홍준표가 나왔던 것입니다. 홍준표가 김무성보다 더 나쁜 배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준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윤영아를 박근혜 대통령이 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원회장까지 하면서 윤영아를 내버렸는데 김무성이가 어때요?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김재원을 내세워서 김재원이가 마치 친박처럼 윤영아하고 경쟁을 하면서
홍준표가 대구시장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구시장 되는 과정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가 수없이 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김무성, 김재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우매한 우파 국민들한테는 친박 행세를 하면서 계속 어떻습니까? 한교안도 그렇고 김재원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하를 맡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김무성 절들이 황교안이고요. 황교안은 가론 유다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좌파들한테 팔아넘긴 자가 황교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교안이는 배신자이고요. 김재원도 배신자입니다. 황교안과 김재원이는 오히려 김무성, 홍준표, 유승민 이 배신자들보다 더 악한 배신자가 바로 황교안과 김재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되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한때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었죠. 그리고 2년 반 동안 포기했었는데 홍준표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면서 또 그렇게 마치 자기가 보수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홍준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홍준표가 좌파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못 세우게 철거하라고 집회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어때요? 우리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준표가 저걸 만들라고 했는데 이 좌파들이 저걸 싫어한다? 홍준표는 보수야.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는 보수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오히려 좌파들을 거기 불러서 집회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준표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 그런 세력인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모르고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준표야말로 가장 간사한 세력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구시장을 때려치워버리고 어때요? 결국은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선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네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할 때 안 보셨습니까? 얼굴이 벌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하야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한동훈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틀었지 않습니까? 그 튼 것이 바로 정진석이가 틀었고요. 그 털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지금 어때요? 텔레비에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진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감금하다시피 지금 정진석이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와의 모든 것을 차단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화기를 모두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마치 명태균이 때문에 전화기를 단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이 좌파 세력들이 김건희 여사가 정결을 없앨까 봐 이 좌파 언론들이 그것을 언론화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전화기를 모두 바꿨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과 외부와 통화를 하지 못하게 다 막았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외부와의 통화를 못하게 정진석이가 막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한동훈이가 왜 처음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니까 저는 그 거부하는 과정에서 정진석이가 거의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정진석이가 거기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탄핵 심판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탄핵 심판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건 이미 뻔히 정해진 것입니다.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건강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알고 있고 이준석도 알고 있고 김무성도 알고 있고 이 모든 좌파 세력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술을 드시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술을 드시게 하면 모든 것이 정신 판단이 흐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그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길인데 한동훈은 그 구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도 그것을 거부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질서 있는 하야를 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다. 한동훈이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이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모든 연결 상태는 끊친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두가 외부와의 연락 단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동훈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다가 배신자 누명까지 쓰고 한동훈이는 그냥 처절하게 지금 배신자가 되어 나가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김무성 배신자들과 문재인 세력들은 한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이는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직무정지를 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화면에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세력 그리고 김무성 세력들이 가장 하고 싶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고요. 한동훈을 국민의힘에서 내쫓는 데 모두가 성공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저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힘 완전히 장악해서 차기 대선에서 홍준표를 내세우고 저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차기 비대위원장에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이런 세력들을 비대위원장에 앉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가 이 배신 세력이고 김무성 손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조금 있다나 남아있으면 반드시 김문수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는 절대로 저들이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정진석이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정진석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TV 화면에 단 한 번도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미명하에 윤석열 대통령을 감금 형태로 지금 외부와 단절하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우편 송달도 받지 않고 저렇게 있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우리 국민들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을 점점 나쁘게 악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이 배신 세력들은 그 사이에 국힘을 장악하고 차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모든 지금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은 절대로 쏘고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읽어드린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1.1억 틀리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력 믿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정치 읽기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이나 이런 세력들과 통화를 단절하기 위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마디로 한동훈과 통화를 하지 못하게 이 배신 세력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단절시켰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큰 죄를 저지를까 봐 이미 계엄령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갔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내란죄로 몰아가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결과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홍준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왜냐? 얘네들이 그렇게 일부러 몰고 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니까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결국 대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준석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국민의힘 입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좌파 언론들이 어때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다. 이미 바람잡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공작을 완벽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사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법적으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돌아와야만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겪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트럼프는 겪었죠. 트럼프 대통령 당시 이 좌파 언론들이 얼마나 이 트럼프를 탄핵시해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까? 마치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하고 어떤 정치 공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여서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얼마나 거짓 선동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습니다만은 트럼프는 탄핵이 되지 않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도 지난 바이든한테 당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트럼프는 그 부정선거를 4년 동안 뒤에서 모두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모두 각 주마다 재판을 하면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막았던 것이고요. 결국 정상적인 또 선거로 인해서 압승을 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탄핵도 그리고 부정선거도 모두 피해자고 그것을 당해봤기 때문에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계엄령을 일으키게,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은 어떤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를 논하면서 이 계엄령을 일으켰는지 트럼프는 다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계엄령이라는 군대를 지금 동원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에 대한 것은 반드시 트럼프가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관심 깊게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만은 유럽 등지에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격했던 것 지금 모두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 군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화이트햇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세한 그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미 다 척결하면서 지금 트럼프는 1월 20일 날 취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 거짓 선동 세력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좌파 언론들은 계속 트럼프에 대한 생각, 트럼프의 어떤 행동들을 왜곡시켜서 우리 국민들한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준석도 복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후보가 되는데 누가 돕습니까? 바로 이 좌파 언론들이, 문재인 언론들이 돕는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홍준표와 이준석이가 서로 경합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이 이렇게 서로 띄워줄 것입니다. 거기에 한동훈은 완전히 제외시키겠죠.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죄를 저지를까 봐 직무정지를 시키던 것이고요. 타정위에 막았던 것입니다. 탄핵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슨 일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렇게 또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 모르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시기에 계엄령을 일으킨다는 그 자체는 제정신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스스로 탄핵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너무나도 우매하기 때문에 이 배신 세력들이 정치 공작을 그렇게 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때요? 그야말로 군대를 정말로 동원해서 완벽하게 했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그냥 집어넣을 만큼만 그렇게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밑에 있는 그 비서실장, 난 정진석이가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좌파 세력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었을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애시당초 후보가 될 때부터 국민의힘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떠밀려서 후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배신 세력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이 얼마나 대통령 되지 않도록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까? 그래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김무성이가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그것이 바로 명태균과 김혜경의 어떤 약속 대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명태균이는 이미 머지않아서 아마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 이네들은 약속 대련을 통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비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든 비리만 밝혀내고 얘네들은 잠시 감옥에 들어갔다 그냥 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약속 대련이었고요. 김무성의 정치 공작이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 보면은 김무성 세력과 이 문재인 세력이 완벽하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했고 민주당에는 이재명도 끌어내리고 지금 우원식이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탄핵의 구름텅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김무성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때요? 이준석과 홍준표는 대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과연 친윤입니까? 친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탄핵도 안 됐는데 대권을 준비합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을 제발 깨어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심정,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때도 트럼프도 똑같이 탄핵 심판대에 올려져 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국 부정선거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 증거를 트럼프는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을 심판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어떻습니까? 트럼프와의 대담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사이에는 이미 우파적인 그런 교류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트럼프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좌파 언론들은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좌파 세력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계엄령을 이렇게 쓰니까 민주주의가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좌파 언론들은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이 배신 세력들이 얼마나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거짓 선동이 심한지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이 흐름만 보더라도 단번에 압니다. 미국 민주당이나 대한민국 민주당이나 똑같아요. 거짓 선동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때요?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트럼프는 당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민주당이란 가면을 쓰고 지금 대한민국 민주를 외치는 이 민주를 트럼프는 믿지 않는다고요. 왜?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공화당은 우파고요. 민주당은 똑같이 좌파입니다. 언론들이 모두 좌파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트럼프는 무조건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그때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건드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 계기 때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우파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 트럼프가 돌아올 동안에 트럼프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미국과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가장 가깝고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이 러시아, 일본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반도를 그냥 다른 나라처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부정선거 또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문재인 정부 심판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만 심판하면 어떻습니까? 문재인과 한편이 누구예요? 김무성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만 심판하면 김무성은 자동적으로 죽는 것이고요. 김무성을 심판하면 문재인은 자동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때요? 이재명을 살려두면은 이재명이가 문재인 정부를 친다고 말씀드렸고 문재인 정부를 치면은 이 김무성 세력도 자동적으로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성의 정치 공작, 즉 명태균과 강혜견을 내세워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이재명도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저는 하늘이 택한 트럼프만 들어오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잡힌다. 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도 마시고. 그러나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홍준표, 김무성, 유승민, 이 김재원, 한규안 이 배신 세력들한테는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